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 자, 끝나고 스타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7월의 첫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네. 7월의 첫 거래일, 오. 이번 주 첫 거래일, 이번 주 첫 거래. 2,800의 첫 거래일. 명민준 씨가 잘 쉬고 돌아온 지 첫 거래. 잘 쉬었다고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싫어요. 살짝만 또 놀리려고. 안 놀려. 내가 누나를 왜 놀립니까? 한 번만. 싫어요. 빨리. 싫어. 아니 진행을 해야 될 거야. 빨리 해줘. 빨리 일어나줘. 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싫어요. 아니 빨리 일어나. 안 했다 나갔죠. 왜냐면 제가 또 빨간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왜 놀리지 말고. 놀리는 게 왜냐면 아니라. 코스피가 지금 2,800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에.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래서 저의 기운을 좀 이렇게 2,800 됐네. 2,800.92. 제가 빨간 옷을 안 입었으면 어림없더니. 아니 내가 왜 일어나라고 했냐면 요즘 이 옷이 트렌드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러려고 일어나라 그랬던 건데 안 일어나네. 여러분 요즘 요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2000년생 그 다 어린 분들은 다 요 옷 있습니다. 이 축구 유니폼 같은 거, 운동복 같은 거 이런 거 입습니다. 아쉽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진스 옷처럼 딱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해주려고 그랬더니만 참. 원더풀, 뷰티풀. 네. 뷰티풀. 보지도 않으시면서 나는 요 뷰티풀. 허공을 보시면서. 아니 내가 보면 좀 그렇잖아. 뷰티풀. 금융인, 네. 찐 방송인, 아. 미인, 난 루테인. 루테인. 네, 루테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한다. 네네, 루테인. 너무 잘해요. 너무 네. 잘하지만 남을 까면서 하는 개그는 싫습니다. 이쁘다고 내가 일어서라 그런 건데 왜 그거를 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장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만큼 빨간불을 켜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론을 쭉 살펴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뭐 엄청 좋지는 않다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오른 거를 쭉 살펴보면 네.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많이 내줬고 바이오가 힘을 많이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LG화학, SDI, 셀트리온, LG 엔솔, 뭐 포스코 퓨처엠 요 정도 애들만 진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머지 애들은 다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에 아마도 내가 많이 안 담았을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게 진짜 플러스라고 볼 수 있나. 하지만 오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7월달 하반기 얘네들이 계속 갈 것이냐 네. 라는 또 궁금증도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3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여전히 시장은 가는 쪽들만 가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왔나? 라는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오늘 바이오 산업군이랑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랑 뭐 이런 쪽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애들이 움직이는데 또 그 포트 안에 내게 없다. 없다. 그럼 또 서운해요. 아유. 네,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면 지수는 2,800이지만 최근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워낙 큰 상황이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뭐 오늘 음식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쪽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뿌려지면서 막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보기엔 그래요. 겉보기에는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켜도 어이구 이게 뭐 빨간불이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상승 종목수는 또 제한적이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는데 막 뜨거운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 막 미지근해 보이고 해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서 너무 뜨겁거나 네.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간의 좀 괴리를 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은 또 기준점을 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끝났으니까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선물이 마치 맨 처음에 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매수 전환해서 2,800 똑 찍었다가 다시 또 매도가 또 나오면서 또 지수를 누르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말아 올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명확한 어떠한 기준점을 잡지 않고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흔들립니다. 이것 빠지니까 갑자기 팔아야 되나? 요거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주에서 일부 이탈이 나오는 종목군들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나머지 쪽으로 옮겨가는 방향이 생길 거니까, 저는 기존에 깍두기까지 포함해서 한 6개, 7개의 산업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절반은 날아간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탈락. 하반기에 그럼 주도주가 바뀌어요? 아, 탈락하죠. 6개 중에서 반절은 탈락하고 새로운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색깔이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잖아. 맞잖아요. 내가 2주 전부터 바이오 세상에 홀로 서서 바이오를 내가 외롭게 외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5% 갈지 알았어요? 몰랐잖아. 몰랐죠. 외롭게. 그중 이제 탈락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애들 중 하나가 바이오라는 거는 우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네, 됩니다. 네, 이제 돼요? 돼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렇게 우쭈쭈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아니 근데 바이오는 어려우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어려우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럼 변압기는 안 어려워? HBM은 쉬워? 아니 그게 아니라 바이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힘들어. 왜냐면 오늘도 봐요. 오늘 셀트리온도 이 개별 이슈 있죠. 뭐 지금 뭐 많아요. 오늘 급등한 애들 중에서 다 각각의 뉴스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HBM 하나만 보면 돼요. 엔비디아. 그죠? 그다음 변압기 수출 데이터만 봤으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산업에 갈 때 내가 의사결정하기 쉬워야 되는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건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오도 뭐 치매면 치매, 비만이면 비만, 당뇨면 당뇨, 항암이면 항암. 항암이면 항암 이런 식으로 또 바이오라는 정말 큰 틀 안에 이 변압기 같은 각각의 산업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주도주가 온다면 연초에부터 말씀드렸던 뭐 삼바라든지 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진짜 덩어리 무거워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종목군들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들, 네. 방산과 식음료와 조선과 변압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너무 많다. 네, 그 반도체도. 상반기에 좀 주도했던. 심지어 AI 반도체, 뭐 하드웨어 이쪽도 지금 좀 시들시들한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네.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22만 원에서 24만 원, 3주째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이 조금 하반기 혹은 하반기가 너무 멀면 네. 7월 달 혹은 3분기 네. 때는 좀 바뀔 수 있을까? 네, 7월달 분기가 될 수 있죠. 실적 나올 때. 실적 나올 때. 삼성전자 실적 금요일 아침이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 할 때 삼성보다 좀 며칠 일찍 할 거예요. 네. 삼성이 맨 마지막 나라니까 그때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말고 CPI 말고. 실적이 중요하다. 예, 실적과 카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번 네. 실적은 사실 코멘트가 없지 않아요? 없죠. 그냥 넘버 두 개. 숫자만 나오는 거잖아요. 매출 70몇 조, 네. 80조, 영업이익 영업이 몇- 8점 얼마. 막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예요? 영업이익?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대부분이 8.2, 8.4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럼 9.2 정도 나오겠네요. 아니, 그 정도 나오잖아요, 원래. 네. 그러면 그 정도의 눈높이여서 네. 시나리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9자를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쑥떡 넘버를 맞히면은 넘게 되면은 주가는 그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쑥떡 넘버는 구, 얼마예요? 숫자. 9예요, 그게? 알죠? 예. 딱 9. 9.2도 아니고. 아니 그 뭐지? 9. 얼추 9. 얼추 이 9. 아저씨는 9 이상 뭐 넘버가 어딨어? 지키는 게 없으니까 대충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거기 7점 몇 있는데 그 휴대폰하고 그 반도체의 그 높은 숫자들을 조합을 시키면 9가 어거지로 만들어지긴 해요. 아, 그렇게 네. 9가 높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오. 반도체가 8.4조, 8.2조 할 때 그 숫자가 반도체가 4조 몇 천억 잡고 휴대폰이 2조 몇 천억 이렇게 잡고 나머지 네네. 거거든요. 근데 휴대폰에도 약간 변수도 있고 반도체 변수가 같이 크니까 음. 구조 나올 수도 있고 뭐 재수 나쁘면 저번에 그 소문 난 거 일부가 맞으면은 뭐 8조 이하 나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8 얼마 나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시니까 짧게만 8 얼마 나오면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주가는 괜찮고 그냥 넘버 와이즈 8조 이전 나오면은 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빠질 수도 그럼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네. 사실 8 나오는 것도 쉽지는 8 나오는 게 않은데. 쉬운 게 아니고 8.2조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별로 그렇게 파지티브가 그럼 못 움직이지 않을 가겠죠. 거라고. 그것만 가지고. 오케이. 시장 알겠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눈높이가 이미 벌써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높아져 있죠. 이거 어떻게 되나 오늘 색깔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종근님, 쭈아니님, 디디디님께서 땅따라당땅땅, 탈감님께서도 윤상빈님께서도 둥둥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가 들어오고 있나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서 끝났네요. 아까 동시호가에서는 2,800이었는데 2,804. 오. 0.23% 상승해서 외국인이 조금 외국인 팔면서 끝날 것 같고 네. 코스닥은 0.8% 플러스 847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뭔가 나쁘지 않은 2,800을 넘은 그 숫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누적 수급이 반도체 자동차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돌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돌았었던 수급 기준으로 보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만약에 반도체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감을 못 해줘가지고 네. 다른 산업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3조 전후로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치면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까지도 날릴 정도로 수급이 강했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수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지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소강 상태, 좀 눈치 볼 때 항상 시장에서 수급이 합해서 각각 2천억 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연초부터.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걸로 봤을 땐 시장 자체는 조금은 관망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도 오늘 외국인 상위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높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수가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베이스차가 좀 더 확대가 됐어요. 최근에도 1.5에서 2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2를 넘어가면서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행간의 의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니 나스닥이랑 S&P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중국의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 본장에서도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뭐 조금 부담되는 수준에서 내려왔죠. 1379원까지 떨어졌으니까. 79원까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1,400원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크게 의미 두지 말자. 대신에 그거 넘어서서부터는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뭐 그런 특별한 기준점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엔달러 같은 경우는 160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65라든지 뭐 추가적인 부분에 하방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빨리 이제 160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재미없기도 재미없으면서 조금 애매한 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외국인들은 600억 팔았고 선물은 2,300억 샀어요. 근데 이게 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코스피가 0.2% 올라서 2,8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 좀 긍정적인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라는 쪽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렇다고 좋은 뭐 오늘, 질문이죠. 네, 그리고 오늘 채팅창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변압기 사망, 전선 사망, 식품 덜덜. 식품 사망, 유리기판 사망, 반도체 소부장 반 사망, 사망 유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선 바이오 2차 전지만 안 사망.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한 장이면서도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코멘트는 어떠세요, 김장님? 2차 전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요? 저희가 궁금해요. 2차 전지 왜 올랐냐면요. 알아요? 한 번 더 생각해봤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게 시가총액이 세 번째잖아요. 네. LG 엔솔이. 근데 오늘 6%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리포트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나요? 내일 발표되는 뭐가 테슬라의 있나요? 2분기 인도량이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 할 것 같다.
그럴 때 삼성전자 오르면서 하이닉스 끌어내리면서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한 5, 6% 오르거든요. 시가총이 클 때. 근데 LG 엔솔이 6점 몇 프로 오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노님이 트럼프 되면 2차 전지 사망이라며. 왜 안 사망?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봐요. 트럼프가 되잖아요. 트럼프가 된다. 그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트럼프 되는 게? 트럼프가 되는 확률이 트럼프가 안 되는 확률보다 원래부터 높지 않았어요? 뭐 조금 더 우세하긴 했죠. 그거 TV 톤에 있기 전에도 트럼프가 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턴어라운드 됐을 게 아니잖아요. 원래 된 건데 더 확실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심플해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제 반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속적일 것이냐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테슬라 넘버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LG엔솔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LG엔솔이 상반기에 준 숫자 가이던스 업데이트를 7월 때 한다고. 자기네 매출 실적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딛고 넘어가면 펀더멘털이 좋은 거죠. 근데 펀더멘털이 개선이 안 된 거면은 이게 지속적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이닉스가 계속 위에서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20몇만 원 가기 전에 18만 원에서 그렇게 안 사다가 20몇만 원에서 못 사고 23만 원에 사가지고 25만 원 안 되고 25만 원 밑에 내려간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뭐라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바뀐 게 없잖아요. 네. 실적인 전망도 삼성보다 더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스트러글이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이라는 게 위에서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서 바등바등 하는 거예요. 라고밖에 저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이어받아서 본호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자 그럼 너무 좋은 거지. 왜냐? 네. 국자는 좋아. 코스피, 코스닥은 좋아. 근데 반도체를 더 사자니 얘는 많이 올랐고. 그러면 사고는 싶은데 밑에 있는 걸 올리자. 그래서 아예 콘크리트하게 좀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바이오 사고, 2차 전지 사고 그런 개념으로 오늘 얘네가 올라왔으면 우리 시장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맞아요. 그러한 흐름이 이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쉴 때 근데 AI와 연관되어 있는 뭐 CRM이나 제가 어도비나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걔네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주도주들은 다 쉬었어요. 대부분 쉬었고 근데 그 섹터 매수를 켜보면 걔네랑 M7 절반 정도는 그 피바다가 되어 있지만 네. 나머지는 굉장히 막 새싹이 돋아나듯이 막 초록초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미국장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수급이 좀 뿌려진다. 그래서 뭐 다우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장은 그렇게 수급이 뻗어줘도 될 만큼 그 나머지 산업군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탄탄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뿌려지고 있는 쪽이 과연 이 지금 거대한 주도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토탈적으로 보면 한 15조, 16조 정도가 상위 5개 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산업에서 절반이 날아간다 치면 자동차랑 반도체 빼도 한 5, 6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벤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도 물론 이벤트는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대세적으로 수급이 들어가서 넘버가 나오면서 산업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뭔가 이게 주도 트리거로 잡아 끌 정도로 지금 매력적인 산업이냐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들어올지에 대한 확신이 드는 산업이 있어요. 없어요. 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홀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걸 찾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바이오랑 뭐 2차 전지가 핫했지만 내일은 우리가 살짝 까먹고 있었던 산업군이 또 올라오면서 아 이런 애들도 있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막 그 재건 트럼프 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뭐 약간 좀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재건 얘기하면 또 재건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나오던 산업군이 또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후보군에서 미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예선전 올라가고 이제 뭐 결승전 올라와서 싸우면 이제 그런 애들이 주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쪽이 수급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결판 5조 6조의 큰 금액이 들어갈 정도의 산업이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나온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네. 진짜 구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럼 다른 거에 수급을 또 확 빼갈 거라고. 그렇겠죠. 그쵸? 네. 아니면 그걸 눈치챘으면 7월 4일날 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더 빼면 그쪽 순환매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순환매 쪽에서 펀더멘털리 이벤트가 있느냐?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러면 올라도 돈의 힘에 의해서 한두 주 더 갈 수도 있죠. 다음 주 CPI 넘버 나올 때까지. 그 오케이. CPI 넘버가 애매하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하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또 헷갈리면 또 거기서 이슈를 하겠죠. 이런 패턴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말해도 돼요? 네네. 네, 괜찮아요. 주짓수. 차티스트로서 차티스트.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 못 왔잖아요. 키 맞추고 다시 주도주로 돌아간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 키 어떻게 맞출 건데?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 조금 내려. 뭘로 올려? 네? 뭘로 올려? 코스닥 뭘로 올릴 거야? 돌아다니면서. 어? 돌아다니면서. 바이오 2차전지만 올라가지 않고 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누나는 나랑 같이 해야 돼. 코스닥이 키 맞추려면 네. 여기서 좀 큰 애들을 사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뭐 에코프로 BM 빼면은 다 알테, HLB, 셀트리온, 삼천당 네. 뭐 요런 애들인데 휴젤, 신성델타도 있고. 응? 신성델타. 돌아가면서. 신성델타를 사자고? 아니, 이렇게 테마성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 맞추기 해가지고 올라온다 이거지? 네. 천스닥 900. 900스닥 900 도전을 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니까 야, 변호사 장난이 아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며칠 전에 주가 올라가니까 난리 법석을 떴는데 오늘 9.6% 빠졌네. 그럼 이게 오늘 장 플러스 시작했거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 테크윈 그 윙. 플러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9.5% 빠졌는데 아까 마이너스 7이었는데 마이너스 9까지 빠졌어요? 9.6.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래 보세요.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이슈가 있냐 이거지. 많이 올랐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오케이. 하루하루 그거를 의미를 하려면 알겠습니다. 제가 누나라고 하는 거에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 놀라요? 제가 왜냐면? 한참 동생입니다. 제가 한참. 네? 그러면 민티야 이렇게 불러야 돼? 아니요 누님인데 제가 누님인데. 조금 편해져서 누나로 그렇지. 바꾼 거예요. 한 맞아. 6개월 동생 아니에요? 몇 월생이에요? 뭐라고요? 몇 월생이에요? 언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좀 까먹었어. 일찍 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일정으로 넘어갈까요? 네, 일정으로 넘어가면요. 요번 주는 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좀 세세한 데이터는 보지 말자라는 좀 주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세한 데이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CPI라든지 PPI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좀 잡히는 라인. 지금은 그러니까 요번 거는 사실 우리가 클벨이나 이런 데서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왜? PC는 무조건 낮게 나올 거였거든요. 그치.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상황이 또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수는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주요 요인은 결국엔 에너지입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에너지 쪽이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유가가 다시 80배럴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저번에 소개해 주신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이런 거가 또 맞아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이 데이터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 금리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나올 거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ISM 제조라든지 국채 입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채 입찰이 굉장히 호조거든요. 뭐 물론 단기물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2년, 5년, 7년, 30년 이런 것도 다 대박 났어요. 그래서 좀 국채에 대한 흐름들도 단기물도 요즘에는 오히려 막 금리 떨어져서 낙찰이 다 끝나요. 네. 그 정도로 국채 입찰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잘 거. 되면 어떻게 좋아요? 잘 되면 이제 정부가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국채금리 안정화. 네, 안정화. 네,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졸츠 관련돼서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니까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판매 데이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럽은 요즘에 뭐 그래도 요즘에 이 지금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다음 수요일과 목요일은 조기 폐장과, 근데 이거 목요일 이거 3일절이 제가 이거 아닌가요? 3일절 맞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3일절, 걔는 3일절 아니고
네. 독립기념일인데. 근데 독립기념일이랑 3.1절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복절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몰라서 그런데. 미국 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야. 그러니까 독립을 한 날인 거죠? 독립 한 날이지. 그럼 광복절이 맞지. 우린 3.1절에 독립을 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진짜로. 3.1절 하면은 그냥 3월 1일 무브먼트 데이라고 그렇지. 했지만 만세하고 그죠 그건 거 그 운동을 한 거고. 데클레레이션 데이거든. 선언한 거지. 우리는 데클레레이션. 그렇죠. 우리 그 독립기념일이 독립을 한 날이에요, 미국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 한 날이지. 독립 한 날이죠. 그럼 광복절이 맞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모르겠어. 헷갈리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의견 조율.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무튼 오케이. 네, 잘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죠? 네, 네. 오케이. 독립기념일 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고 ADP 비농업 부문 먼저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요즘에 4.0에서 실업률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하죠. 그 흐름 내에서 큰 변화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또 회의록 나오니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기 폐장하고 목요일날 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언제 금요일날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피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금요일날 또 밤에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각각의 미국장을 없애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슈나 개별적인 이슈나 테마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이벤트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 목은 트레이딩 장세.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나오고 비농업 명확하게 나오니까 요거 꼭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 목.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오케이.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죠. 네, 질문은 없는데 저 댓글이 웃기네요. 뭐요? 박성철님이 변압기만 알고 역사. 변압기가 새로운 역사잖아요, 형님들. 변압기 데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변압기 근데 오늘 죽었잖아. 그니까 변압기 사망. 이따 그거 물어봐야 돼. 네. 화장품도 많이 빠졌어. 화장품도 많이 완전 빠졌고. 탈락인지 다시 올 수 있는 잠깐의 탈락인지 오케이. 이따 여쭤볼게요. 오케이, 가볼까요? 섹터 오른 섹터 먼저. 네. 진땀이 좀 빠졌네요. 네. 뭐야, 팬이 엄청 많네. 아니 내가 뭐 잘못 얘기한 것처럼 그냥 BTS 같네. 약간 내가 최근에 공격당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남의 나라 기념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자, 상승 섹터 가보죠. 네, 오늘 뭐 장초반부터 CXL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랐고요. 이건 삼성전자발 관련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이오가 확실히 바이오랑 2차전지 여기가 뭐 어마어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프닝 벨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처음에 같이 움직이니까 뭔가 저는 진짜 큰 트리거가 이렇게 진짜 금리 인하로 확 생겼나고 다 검색해보니까 각각이 다 막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 맞춰서 했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셀트리온도 이제 신약 관련된 이슈 있었고 오늘 뭐 펜트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AB의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 또 비만 관련된 부분들 또 당뇨 관련된 부분들 각각의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 게임주 같은 경우 파노 관련된 뭐 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NC소프트, 대브, 뭐 넥슨 게임즈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았고요. 항공주가 또 드디어 성수기가 도래한다라는 부분에서 TA항공이 바닥권에서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슈가 뭐라고요? 항공주 성수기. 아, 성수기 때문에. 여름 그리고 이제 항공 화물이랑 휴가 그다음에 여객 그 데이터가 이제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고 또 증권가에서 항공주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저평가 아니냐. 그래서 좀 이렇게 매수 의견을 좀 드린다. 약간 근데 이런 지난주만 해도 LCC는 아니다. 근데 예. 너무 확확 바뀌네요. 그거는 이제 잘 한번 잘 해석해야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근데 유가랑 환율이 높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보면 이게 떨어졌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론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SAF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유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강화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사실 수익성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수기까지 확인하고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이제 바닥권에서 명확하게 수급 쏠리면서 매일매일 등장을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잠시 탑승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서 대부분이 다 빠졌어요. 대부분이 다 빠졌지만 그 안에서 LG생활건강이랑 한국화장품 제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머지 뭐 실리콘투
뭐 CNC, CNC. 이런 애들 막 다 박살났어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졌으니까 아마 오늘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 2차전지 쪽 뭐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결국에는 젤렌스키 발이죠. 그 영향으로 이제 멘트를 친 걸로 인해서 재건주도 좀 움직였고요. 해운주도 장 초반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뭐 차익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요거는 거의 뭐 약보합권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계속 갈 섹터 이거를 제가 6월달 그 두 번째 마지막 주부터 계속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바이오, 게임, 저 중에서 계속 이어나갈 그런 섹터는 근데 이제 7월이 열렸고 첫 거래일이 지나갔으니까 저 중에서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을 보냈을 때 얘네는 확신을 좀 준다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지 전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저는 오히려 해운 정도? 해운. 네, 왜냐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근데 바이오는 개별주들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기술수지 이전이라든지 뭐 핵심 종목군도 있잖아요. 그런 쪽은 좋을 것 같은데 전체가 오늘처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게 뭐 바닥이라고 보면은 또 모를 수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캐즘 구간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데이터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쪽도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자동차 자체가 뭐 수입차나 이런 것들이 물동량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잘 들어와서 팔리지가 않는데요. 그럼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이연되는 효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약간 좀 헷갈릴 것 같고 화장품도 중요 종목군들이 그 안 깨던 라인들 깨버렸어요. 좀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일단은 뭐 성장은 있겠지만 조금은 둬야 되고 CXL 뭐 전날까지만 해도 유리기판으로 우리 박수 쳤잖아요. 네. 얘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순환매로 봐야 저는 되고. 박수 안 쳤는데. 네? 전 박수 안 쳤는데. 저는 쳤습니다. 전 안 쳤어. 어. 나는 그 그분이- CXL도 그분이- 박수 안 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거 약간 좀 멀리 있는 거를 끌고 온 거니까. 네. 의미 없는 얘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박수를 쳤네 안 쳤네 싸우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딴지 거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래서 이거 시리어스한 거 아니야. 상승 섹터 중에서는 뭐 이어나갈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라는 그래서 게 지금 주된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오니까 실적이 저는 중요하지. 그 물론 화장품도 실적이 또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오면 움직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으로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 실적으로 그나마 나중에 얘기 나올 쪽이 항공이랑 해운, 해운. 화장품 요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쪽은 아니잖아요. 미용기기는 실적 좋아요. 네, 근데 미용기가 여기 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실적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자, 해운주, 화장품은 항공주. 실적이 좋은데 주가 전부가 많이 더 갔어요. 좋아야 될 거. 많이 갔죠. 미용기는 가다가 잠깐 쉬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레벨 보고 얘기하라고. 주가 그렇죠. 레벨, 그게 주가 레벨 매우 보고 중요하죠. 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왜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 걸 왜 봐보겠어요? 아니 그 한 달 전에는 하고 그 주가가 달라졌지 어떤 흐름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이 여러분이 몰랐다가 알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저기 오른 것 중에서 뭐였죠? 계속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 것 많아서? 중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애들. CXL, 바이오, 게임주, 항공, 화장품, 2차 전지, 재건, 해운주. 동감해요. 재건이나 해운주 정도. 재건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되면은 저거는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해운주는 좀 넘버가 나올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재건을 말씀하신 게 결국엔 트럼프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왜냐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네. 이따가 뉴스에서 할 건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기 정책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성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러시아가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인가요? 얼마 줄 테니까 얼마에 휴전하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아니라 땅 인정해주면은 휴전한다고 했었던. 내가 가진 거 테리토리 한 거 다시 뺏을 생각하지 마. 그게 맞아요. 기본이야. 네, 그게 디폴트 그게 기본이고. 기본이야. 예. 근데 그다지 우크라이나는 못 못 받아들이는 받아들인다는 거지. 입장인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봅니다. 하락 섹터. 하락 섹터. 너무 많아. 하락 섹터. 너무 많아. 아, 스트레스. 이거 다 강했는데. 오늘 방산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산표는 안 빠졌는데? 방산도 빠졌어요. 조금 빠져, 조금. 빠졌는데. 방산 말고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주도주들이 많이 빠져서 방산도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변화기가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서 일부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도 HBM 쪽이 일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빠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라인들에서 안 깨던 이평선이 깨진 종목군들은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그런 것만 잘 지키셔도 박살나는 거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여기서 진짜 쉬고 갈 거. 다 쉬고 갈 것 같은데 변압기, 음식료 또 뭐 있었습니까 아까? 금식료, 반도체, 금융, 화장품. 금융? 아, 금융. 금융 빼고 금융은 다 쉴 것 같은데 화장품, 변압기, 음식료, 반도체 다 쉴 것 같은데. 이거 다시면 못 올라가요. 못 가요. 근데 쉬고 다시 쫓았어요. 아니 숏이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2830, 50? 헷갈려요. 2850. 그러니까 그거 가는 데 있어갖고 이런 게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이 안 빠지고 이래야지 2850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가 다시 내려오고 밑에가 잘 못 올라가면 안 가는 거지. 예. 안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빠졌다가 다시 주도주로 될 안 수 있는 된다니까. 섹터들 아니에요? 그건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니야. 가능하죠. 저 형은 다 가능해. 모든 게 가능하지. 가능해. 가능성이 봐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주도주 제가 5개다가 깍두기 산업군까지 2개에서 7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반절은 날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탈락한다고. 탈락한 게 아, 뭐예요? 그 탈락한 거 뭐야? 명확하게 얘기 좀 봐. 뭐예요? 봐야죠. 봤지? 가자. 끼워 맞추는 자, 거예요. 여기 이거 할게요. 코스피 전만에 한 거 이거 갖고. 전방 걸로 가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 좀 같은 질문을 동면님이 답해 주십니다. 오케이. 탈락하는 거 명확하게 뭐예요? 해주세요. 네. 탈락하는 거.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스피 이거 봅시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걸. 뭘까?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 갑자기 인도가 나왔어. 인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네. 띄워주세요. 2,800 넘었네? 어떡하지? 내일 모레 한 2,830 올려놓지 뭐. 2,835 해놓을까? 2850까지. 저 정도 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요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네. 미국 AI, 인도 시장, 한국 AI, 조선, 방산. 첫 번째 이렇게. 메시지는 저는 미국으로 살 것이냐, 인도로 살 거냐 하면, 저는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 AI면은 MS, 뭐 엔비디아, 그렇지. 뭐 애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살 것이냐, 인도로 살 거냐, 저는 인도가 미국보다 뒤지지 않거나, 뭐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이게 합해서 18%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걸 18을 묶느냐 않다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 반도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하고 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제가 판단할 거예요. 삼성전자만 미스하면 저는 이거 확 없앨 겁니다. 삼성전자 미스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포트 자체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보셨어요. 이게 가면은 2,850이라 보는 거고, 삼성전자가 구조 나오고, 근데 HBM 하고 그러면은 2,850, 2,870에서 제가 고민할 것 같고, 네. 그게 막 미스하잖아요, 실적이. 실적 안 나오면 그리고 뭐 금리 인하는 한다 하더라도 유가 올라가고 CPI 애매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거 현금 더 늘리고, 이쪽 인도 늘리고, 요거 아마 못 늘리면은 아마 현금은 30한 5, 6%, 40% 유지되면서 장에 대한 업사이드는 2,850이 아마 제 꼭다리로 해가지고 7월 말까지 가자. 7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진짜 버텨보겠다. 이렇게 오케이. 스트러글링 하는 아마 메시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이렇게 조선주 좋아하니까 조선주 항상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조금 다 내렸어요 제가 지난주보다도 화장품도 프로핏 테이킹 이것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프로핏 테이킹 이것도 뭐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그런 거니까 이게 뭐랄까 전체 뉴트럴한 개념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 AI 반도체, 엔비디아나 MS 이런 애들도 네. 좀 비중 줄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올라왔다. 비중 줄인다. 대신에 인도로 넘어간다. 조금. 넘어간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조금 지지부진한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줄인다.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늘리진 않는다. 늘리지 않으면 현금을 유지할 것 같고 요거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제 모르는 게 올라가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자연승수로 한 2,850 갈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는 계속 열어놓은 상태니까 이건 별 의미는 없죠. 네. 됐어요? 애매하죠?
애매해. 진짜 애매해. 너무 그러니까 애매해. 오늘 장이 애매한 거야. 선택하기 애매하다. 장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방송 4시 반까지 보셔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말이 다 다르니까. 제가 오늘의 그림으로, 오늘의 한마디로 설명을 맞아요. 또 할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알겠습니다. 2개 보여주신다 했죠. 두 개. 2개. 네. 예, 여러분 요걸 보시고 뭐 따라가지 마시고 네. 요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또 떠드네. 내 시나리오는 요렇게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얼추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러프한 그림. 옳지. 왜냐면 지금은 다 공통 분모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탈락하는 거 얘기할 거야 아니면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가자고 가야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군이고 지금 잠정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도 해서 어떻게 반영이 나온지 또 커버 나온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6월달 지나고 첫 거래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수급도 변동도 일부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그 좀 투심에 굉장히 악화되는 내용을 딱 말씀을 드리면 이게 뇌동매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오케이. 그때 작두를 한번 타고 저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 아까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천천히 예, 하자. 급하지 않다고. 오케이, 급하지 않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에서는요. 셀트리온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 승인 공고 소식에 좋았고요. 삼성 SDS 이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리포트 나왔을 리포트 때. 나왔는데 거기에서 연속성 있게 리포트발 그리고 넷마블은 또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수분 계속적으로 해외 모멘텀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네이버는 오늘 또 꼬꾸라졌습니다. 52주 신저가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유진 로봇 이제 개별적인 계약 ARM과 계약한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고 솔루스 그룹이 오늘 또 급등 나왔죠. 엔비디아 납품 소식 나오면서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은 지난주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목표 주가가 오늘 좀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도 목표 주가 상향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들 또 APR 같은 경우도 글로벌 부문 좋은 얘기들 뭐 있었고요. 신규 상장주 오늘 좀 빠졌고 신규 상장주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많아요. 시프트업 7월 2일부터 있고 한데 맞아요. 신규 상장주 진짜 많이 공부하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당일이나 다음날에 웬만하면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이전처럼 막 따따상 그리고 막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열에 8시 올라가는 그런 꿈 같은 날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꿈 같은 남들은 꿈이다. 꿈 같은 날들은 당분간 꿈이다. 꿈 그리고- 속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맛보여주고 그 다음에 IPO 되어 있을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랬잖아 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 막 생각만 해도 막 이제 막 흥분되는 거죠. 막 도파민 질질 나고. 그 말 나오면 투자하면 안 돼. 네. 도파민 투자 나오면 빨리 그래서 빠르게 하면 저는 좀 상당히 이번엔 IPO는 웬만하면 안 보시고 잘 되는 게 나오더라도 그건 소수일 거예요. 소수일 거기 때문에 안 보시고 그냥 실적 기반, 산업의 수급 기반으로 지금은 계속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저거 IPO 하는 날은 또 약간 수급 공백이 또 생기겠네요. 웅크리기 들어가야죠. 아 지겹다. 상장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예. 거기서 싸워서 이기실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천하대일 단타대에 들어가서 아유, 내가 이게 이제 16강 안에 들어갈 자신 있다. 그럼 열심히 싸우세요. 하지만 대부분 예선 탈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은 강하잖아요. 이거 봐 이런 사람 있다니까. 이런 사람 있어. 예선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선전 예, 파이팅. 16강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IPL을 저기 시프트업 상장도 있다는 거.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앞에서 다 했었던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뉴스 짝짝짝 빠르게 갈게요. 이제 계속적으로 뭐 CXL 관련된 인프라 구축했다, 삼성전자가 칼을 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요거는 좀 삼성전자에 대한 이 네이밍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뭐 나중엔 결과적으로 되긴 할 텐데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격화되는 비만 당뇨 이슈. 네, 이건 막 특허도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 싹센다가 벌써 올해 특허가 풀립니까? 그런가 보네요. 풀립니다. 네, 올해 만료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딱 또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제 시장 참여하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오.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요런 시장이 한동안은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 딱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죠. 오, 네, 그런 그렇구나. 해서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주. 항공주. 네, 이제 휴가철 앞두고 TA하고. 요 보시면은 여행 수송 실적도 좋아졌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다음 화물 수송 실적도 좋아졌. 이건 더 좋아지겠죠? 지금 운임이 엄청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티웨이 콸콸콸로 티웨이 게로웨이 막 이렇게 게로웨이. 게로웨이 게로웨이. 그때 오늘 올라 운전하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좀 슬펐어. 어? 아니 어이가 없는데 옆에서 그냥 어이없어 하고 손을 놔버리더라고 두 분이서. 게로웨이. 필요해. 슬프다. 진짜 근데 명행이 오니까 시청자분들 많고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역시 역시 분위기 역시 좋다고? 명행이 복덩이 최고다. 핵심 인물. 감독님이 너 오니까 갑자기 고품격 방송이 돋대기 시작했다고. 그래 도땡이 다 맞아. 좋아해가지고 아, 역시 그리고 명행이 요거는- 있어야 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딱 그냥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딱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거 트럼프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이렇게 됐다. SY. 이렇게 선부 보시면 될 것 통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왜냐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트럼프는 어거지 방위산 수준을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도 방위산 맞아,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그런데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주겠어요? 있는 거 다 거덜내려고 하겠죠. 안 좋은 거죠. 트럼프 되는 게 좋을 게 없는 게 예전에는 환상이 있어갖고 김정은이 어떻게 싸바싸바 할 걸 우리 기대했잖아요. 네네네네. 이 다시 그게 되겠냐고 이제. 음. 그러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거 거의 없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까지 쭉 알아봤고, 오늘 아까 제 1원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3분기 국장 재밌게 스타트하네요. 오늘 하루 움직임 정도로 투심을 이렇게 흔들흔들하다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그런 7월의 첫 거래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오늘 핫했던 오. 비만과 탈모. 어? 이 누가 친구들이 비만이야? 요거 비만이고요. 아 뚱뚱하네. 네. 얘는 그다음에 요 홀쭉하잖아요. 얘는 좀 홀쭉해요. 그래서 비만 아닌데 문제 탈모가 있어요. 탈모. 아.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카락. 네네네. 탈모입니다. 지금 탈모. 그래서 제가 경구용. 보는 편이 아니야, 근데.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탈모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구용으로 요즘에 먹는 약도 약.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 유료죠. 유료예요? 네.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다리가 이거. 다리가 6개야. 지금 페가수스처럼. 다리가 6개네.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페가수스 같아. 이거 어떻게 봤어요? 그리스 이거? 로마시아. 잘 안 보여. 근데 나같이 대충 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어. 유료도 뭐 별게 네, 별게 별반 다를 게 없다. 없네. 근데 좀 더 화려해지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세밀해진 느낌이 네, 엄청 예전보다는 영롱하고 지금 햇빛도 보세요. 저 찬란한 저 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프로그레스가 네. 있어 분명히. 그들의 희망입니다 이거. 지금 탈모랑 비만 알겠습니다. 그렇대. 네, 알겠습니다. 그렇대. 비만이랑 탈모. 사실 비만이랑 탈모 정복할 수 있으면 진짜 인류의 엄청 큰 숙제가. 그거 친 거지.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받아야죠. 탈모약 진짜 개발하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 경제학상, 뭐 저기 다 줘야 돼 다. 뭐 저거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료 관련된 뭐 그런 상 다 줘야 되는데. 오케이. 탈모랑 비만. 저 형도 바이오로 해왔네. 맞잖아, 그치? 그렇네요. 하지 마세요. 바이오. 어거지를 자꾸 마음속에 바이오가 있다니까. 어거지 끄집어내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탈모, 비만 이런 거 이슈로 또 한번 AI를 준비해 오셨고 김장현 네. 본부장님은요? 예. 예 하고 멈춤. 네. 아까 그 보여줬고. 네. 한마디 중요하다고 그림 하셨는데. 2개 하겠습니다. 2개. 네. 우와, 어떤 그림일까요? 아 이거 진짜 좋은 그림인데 와. 이걸 어떻게 가져오셨죠? 레드 벌 여기 뭐죠? 풍선이죠. 네. 잘 보여요? 아니, 그림이 옛날 그림에서 레드 벌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뭐 하신 그 작품 만드신 분 이건 이제 이름 몰라요. 제가 까먹었으니까. 네. 저도 최근에 한 거지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다가 그 챗GPT에서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고. 뭐냐? 장이 2가지 기로에 서 있어요. 풍선처럼 위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기운도 있고요. 레드 블룬, 레드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빨간색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갈 기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뚜렷하지는 않죠.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 또 하나 그림. 뭐 먹구름에 끼고 뭔가 폭풍우가 다가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다. 블룸처럼 개늑시네요, 올라갈 수 개늑시. 있고. 개늑시네.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멜랑꼴레졌거든요 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방송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투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그런 순간에 놓칠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인도 좀 갖고 현금 38% 갖고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 참을성 있게.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런 마음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애매한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글루미한 쪽, 우울하면서도 제 성향이 원래 그래. 이 민트뉴는 안 그럴 텐데 성향이 다르니까 잘 섞어서 중용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가 있긴 하네요. 네, 금요일 아침까지. 금요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죠. 질문 없고 아까 그 풍선, 풍선. 북한 오물 풍선 아! 맞나요? 레드벌룬. 그 질문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오, 진짜네. 저 약간 좀 오물색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네. 오물색이. 아니 레드는 원래 여기서 좋은 거야. 상승을 나타내는 벌룬이니까 그런 의미에 가져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지금 애매한 시장에서 김장현 본부장님이 네. 조금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상승 모멘텀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엔비디아도 비실비실해.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변수 금리 인하도 뭐 확 해줄 것 같지도 아닌 것 않아. 같고, 맞아요. 대선 변수 있어. 프랑스에서도 뭐 한다 그래. 이게 좀 약간 그렇다고 근데 뭐 삼전이 막 엄청난 서프라이즈. 좋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네. 하나만. 페이지 6페이지. 음. 6페이지. AI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신문에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안 좋게 생각했는데 또 뒤집어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자체가 체크 앤 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버티면은 나중에 한번 쿵 하고 그냥 레드 벌룬처럼 한번 올라갔다가 나중에 꼬꾸라질 값에 한번 붕 올라가는 레드 벌룬 쪽에 희망을 가져는 봐요. 네. 고점 논란이 나온다는 거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근데 고점 논란이 나오는데 고점 논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서로 얘기만 할 뿐이야. 그러네요. 이거 봅시다. 일단 왜 고점이 나오느냐? 엔비디아 나오고 그런 건 밸류에이션은 60배 이상 옛날에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배만 가더라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60배 이상 갔는데 지금 40배부터 고점 논란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좋은 거예요? 그래도 좀 경계를 하면서 가니까 더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논리를 해볼게요. 옛날에 60배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 네. 경쟁사도 없고 이런 새로운 세상 열린다는 시장 자체의 팽창 기대감에 그냥 하늘을 찔듯이 올라갔어요. 네, 네. 어느는 안 나오니까 그냥 PSR로 갖다 붙여서 PSR 20배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PR이 말도 안 되게 70배 정도 가고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잡소리 나오는 이유가 뭐죠? 경쟁사, 빅테크, 경쟁 요인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넘버는 아직도 100% 이상 성장하거든. 그래서 드디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와, 챗GPT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3년 내내 데이터 다 없어지겠다.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다 없어지겠다는 얘기가 바클리에서 나오거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클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4년에 뭐 투자 어쩌죠 해서 이게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안 나왔네. 2026년쯤 되면 데이터를 다 흡수해가지고 더 할 게 없어져서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 원래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바뀌었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소라나 이런 거 보면서 그 텍스트는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조금 더 뒤로 크게 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론으로 좀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해석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걸 포함해서 하더라도 지금의 챗GPT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한 12,000개면 다 되고 그거를 계산하면은 투자가 한 1,700불 되고 나서는 한 몇백억 불 투자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무슨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CR이 맥히는 건 아닌데 제 말씀은 이걸 제가 놀랄 수는 없고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크 앤 밸런스가 나오는 적이 예전에는 없었어. 내가 기억해 2000년에 2001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갔다 말다 가다가 체크 한 밸런스 이 무너지지가 않고 한번 쿵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인상만 없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안 하고 하는데 안 하고 하는데 한 8, 9월 때 한번 갔다가 그러고 나서 진짜 넘버가 애매하면은 오히려 트럼프 되기 직전에 한번 조정이 있는 식으로 해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AI 고점 논란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저는 꼭 나쁘게만은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모멘텀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신중함 측면으로 체크하고 엔비디아나 MS나 이런 것들이 체킹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선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얘기한 건데 11페이지. 조선 좋아하죠? 좋아. 반드시만큼 흔들린다고 안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뉴트럴하게 네거티브는 아니더라도 좀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운 애널리스트가 한 분 계신데 KV증권에는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네, 정동익 애널리스트. 그분이 계셔요. 네. 근데 지금 최고가 신조가 가긴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자. 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했었어요. 단 이 사람도 떨어뜨리진 않고 컨테이너선은 수가 계속 나오는 거 이건 포지티브한데 네네. 일단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 2분기 실적도 엄청 좋다 이거는 이익률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과거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네. 3년 뒤에 예측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 이게 단순하게 과거를 비교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약간의 그 워닝 아닌 워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시장이 긍정적이거나 건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속도는 이런 자꾸 체크앤 밸런스가 나오면은 엔비디아가 바로 170불, 180불 가거나 조선이 포지티브화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20, 30% 가거나 이런 속도 측면에서는 간질간질하고 충분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분스럽게 기다리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좀 신중하게 만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네. 주가의 탄탄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께 그럼 뭐 질문할 거 있어요? 하반기. 하반기? 별로예요? 7월 1일에 하반기를 어떻게 알아? 뭐. 그럼 이건 어때요? 그 지금 트럼프가 되게 우세하면서 미국주에서는 막 뭐 재생에너지도 박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바이든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좀 증시를 뭔가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반박 논리. 아, 사실은 대선 토론을 보고 거기 나오는 그 분석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건 정책 싸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강력하고 더 건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뽑는지의 싸움이지 정책이 어떻고 뭐가 저쩌고 거기 사실은 팩트 체크했을 때 틀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서로. 근데도 그냥 나오는 얘기는 오후 4시 전까지는 괜찮은데 4시 나 그렇게 치면 나도 3시 20분 전까지는 괜찮아. 3시 20분부터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이게 증시 부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바이든이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없지 않나.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바이든이 조금 강하게 밀고 있었던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인수한 그 이제 미디어 회사 그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둘 다 일단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한 번은 터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있어도 증시는 조금 더 뭔가 연속성을 가지자.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9월 달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돈도 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잘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비빔밥이 완성이 되는 그 시기가 9월, 10월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엑스베이스님이 하차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옐런 플레이, 그러니까 유동성 플레이가 진행 중이다. 요거는 저희가 몇 번 다뤘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증시를 새로운 그 뭐 신고가로 올려놓는다고 하면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 그러면 않나요? 트럼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죠. 못 이기지. 근데 바이든 그게 입장에서는 뭐든 할 것이다라는 게 네. 우리 그거는 입장이죠. 동감. 뭐든 하겠지. 뭐든 하겠죠. 근데 오늘 있잖아요. 다른 하나 나왔는데 바이든 그 가족들에서 그냥 계속 하라고. 바이든한테 바이든 가족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계속 하라고. 네, 해석하라고. 노인 공격 아예 없네. 데모크래트한테 조사했을 때는 한 53%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 데모크래틱한테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이걸 바라보는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이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가에 반영을 안 시킬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국채 발행하고 뭐 하고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문제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환율 갖고 그쪽에서 일본 엔화하고 이런 거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베팅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가야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시장이 의미 있게. 그래서 그럴까? 그런 행동을 할 건데 시장이 그거를 그렇게 베팅을 해줄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만. 네. 니키 헤일리로 후보를 바꾸면 그런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라고? 헤일리를 바꾸면 후보를 헤일리? 그러면은 뭐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분은 잘 분석 안 해봤어. 그러니까 분석도 안 한 사람을 지금 새로운 후보로 내세우면 되냐고.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렇게 모두가 트럼프를 외칠 때 바이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냐면 트럼프가 우리는 쓰러지면 돼요. 사실 트럼프가 미국 쓰러지면 국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희화하면서 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국민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뭐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들을 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이제 또 동정 그렇죠. 그런 느낌도 조금 이렇게 동정심도 네.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그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치. 너무 강하면은 그 강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의 그 재판 있잖아요. 일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쇼킹하게 뭐가 나오면은 좀 흔들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멘텀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다 하는 데까지. 소리. 헤일리가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누가 됐든 바뀌면. 간에. 예. 그래서 뭐 결국은 트럼프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확률이 꽤 높죠. 확률이 높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수를 생각하면서 그쵸. 가져가는 네.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콸콸콸 갈까요? 네, 자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은 어떤 사연입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이것입니다. LX 세미콘이고요. 평단은 99,000원, 비중은 20%입니다. 한창 애플향 DDI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작년에는 12만 원까지 올라서 수익도 봤었지만 작년 7월 이후 지속 하락하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약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0%대인 상황이고요. AI IT, 디바이스 수요 상승에 기인해서 주가도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 평단이 언제까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배당금도 뭐 나름 높은 편인 것 같아서 홀딩을 해도 괜찮지만 최근 순환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장에서 20%나 자금이 묶여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추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탈출 기회를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홀딩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서치 리포트들 보면은 1월까지만 해도 많은 증권사에서 막 쏟아냈거든요. 이러면서 판관비 축소에 힘입어 실적 서프라이즈다. PER 7.9배로 저평가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리포트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4월에 나온 거는 중소형 DDI 경쟁 심화 전망, 시선은 내년으로? 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462억 원으로 나왔는데 국내 TV 세트 업체들이 중국 패널 업체 의존도를 낮추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해요. 하지만 2분기에는 중소형 DDI 점유율이 하락이 전망이 되면서 목표가를 확 낮춥니다. 하향 조정하면서 11만 원. 그리고 시선은 내년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헷갈리게 우려가 선 반영이 되었다. 엑셀기 및 신산업 모멘텀에 주목해보자. 이런 거는 조금 헷갈리게 쓰지 않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뉴스 한번 살펴보면 LX 세미콘 일본 법인이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LX 세미콘의 이윤태가 결단을 했다 이러면서 사장님이 새로 이제 회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보여주시면 차트가 쭉 내려가고 있고 그래도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의 바카스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LX 세미콘, LX 세아군. LX 세미콘인데 LX 세하군. 네. 오늘 마술사야. 어? 맛있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개그 쳤을 때 부장님이 웃으면 조심해야 된다. 딴 데 가서 하면 큰일 난다. 오늘 부장님이 망했구만.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면 채팅을 한번 잘 봐. 어떤 반응인지. 반응이 그럴 수 있어. 없네. 반응이 없어. 근데 저한테는 좋게 보이는데 단 한 명만 감동시켰다면. 오케이. 한 분이 감동한다면 끝까지 나는 합니다. 콸콸콸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본다면 김장일 본부장님부터. 저기 이거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거든요. DDI라는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네. 전방 산업이 휴대폰하고 TV잖아요. 이제 중국하고 항상 경쟁 요인이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중국하고 경쟁 요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싼 거예요. PER 10배 이상 잘 안 가고 10배 이상 부르는데 그래서 어닝에 따라 하는 어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궁금한 게 이게 애널리스트가 2022년, 23년도에 여기 10몇만 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리포트에는 아주 충실치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애널리스트 아직 하고 있을 때도 잠깐 10만 원 올라갔을 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아닌데 그렇게 불러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딱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동안 못 봤으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기술적으로는 우리 저기 하버무장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탈출 기회가 있을 것도 같긴 해요.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이 조금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표 주가가 대비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목표 주가 11만 원 곱하기 0.7 하면 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제가 0.7 곱했을 때 그 이하로 가면은 지지가 깨진 거거든요. 일단. 그런데 아까 뉴스 플로우가 조금 휴대폰에서 중국주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 0.8까지는 갈 수도 있어 보인다고 하면은 한 8만 8천 원? 이렇게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이익을 땡기기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입니다. 빗도리님께서 여기에 얹어서 전형적인 고점 먹튀 윗꼬리인데 확률적으로 또 전저점 깰 확률이 크다. 내일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노님 코멘트. 네, 저도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확실히 뚫어줘야 되거든요. 확실히 뭐 88,000에서 9만 원 라인이 뚫어주면서 아예 이걸 뒤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아직 이 물량의 엑시트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이런 식으로 뭔가 뻗어 나가긴 할 텐데 이때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은 아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동반해서 뭔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약간 좀 횡보하는 척하면서 이제 다시 박살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 사실 턴을 할 때는 주봉과 월봉이 같이 움직이는지가 핵심인데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특정한 이슈나 뭐 이런 수급 쏠림으로 한 번 정도 굴곡을 만드는 정도로 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가 99,000원인가 그랬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래량 동반한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절반 이상은 좀 정리하는 그런 게 게 언제가 올 맞다. 수도 있거든. 지금 분위기가 저 최악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종목을 팔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네. 저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다른 종목을 고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거 가는 게 낫습니까? 본인 취향이지 뭐. 아. 20% 이거 갖고 계시면 이런 계통에 또 열심히 하셨으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이런 계통으로 또 가실 거야. 갑자기 안 하시던 분은 갑자기 그 HD 현대일락 들어오고 화장품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근데 아까 사연 보면은 수남매에서 좀 단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래? 느낌이셨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 많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리가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리가캠은 왜? 리가캠 뭐 누가 들으면은 무슨 아니 저분이 그런 걸 잘 아시면 모르겠는데 그 섹터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면은 꼭
뒷북 칠 수 있잖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주 얘기하는데 무슨 내가 개 잡주를 저도 얘기하는 아까 것처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었던 뭐요? 신성 델타테크 아까 말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모르겠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오늘 7월 1일 첫 거래일. 하반기도 여러분 좀 천천히 하루하루 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유쾌하게 즐겁게 수익도 내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또 좋은 기분도 챙기면서 저희와 하반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뭐 오프닝 벨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트레이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와 또 오프닝 벨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